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1월 ITQ 엑셀 기출문제 A형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Q 엑셀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엑셀을 처음에 키시면 이렇게 시트 1, 2, 3 세 개가 나와 있고요. 얘네들을 일단 이름을 두 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름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1작업, 2작업, 3작업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모든 시트 선택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세 개 시트가 전부 다 선택이 되고요. 그룹으로 묶인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일단 A의 열 너비를 A라는 열을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열 너비를 1로 맞추실 거고요. 그리고 이 A하고 1 사이에 있는 이 버튼이 전체 선택 버튼입니다. 이 전체 선택 버튼을 누르셔서요.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의 11포인트로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굴림 엔터 11포인트 되어 있고요. 자,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설정은 다 되신 거고요. 2작업 누르셨다가 1작업 누르시면 이렇게 그룹은 해제가 되죠. 2작업, 3작업 전부 다 같은 설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저희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건데 1작업 시트에만 얘네들 그 제목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1, 2, 3, 이 행머리글이라고 하죠. 여기 1, 2, 3 부분을 잡으셔서 요거를 한 칸 정도 크기로만 이렇게 키워주시면 돼요. 1작업에서만 하시는 거고 방금 한 작업은 그룹을 해제한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입력하는 부분은 B4에서부터 J14까지가 입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B4에서부터 J14까지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 부분 먼저 범위 잡아놓고 일단 모든 테두리를 먼저 넣어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합쳐져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합쳐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합쳐지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범위를 잡으셔서 합치시면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으실 때는요. 첫 번째 범위는 그냥 잡으시고 두 번째 범위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으실 때 혹시라도 실수를 하셨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되니까요. 예,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합쳐져 있는 부분들 다 합쳐놨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 입력을 시작하실 건데 자 여러분들 입력을 하실 때 여기에 이제 상품 코드 입력을 하고 엔터를 계속 치시겠죠. 엔터를 치면서 이렇게 한 열씩 입력을 하게 되실 텐데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면 또 여기를 또 클릭을 해야 되고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면 또 클릭을 해야 되고 되게 귀찮겠죠. 그래서 자 입력하실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 먼저 확인을 하실 건데 이렇게 요만큼 B4에서부터 여기가 H 12까지의 부분들을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판매 순위 B고 그리고 요 밑에 합쳐져 있는 부분과 상품명 그 다음에 최대 전월 판매량 단가 요 가운데에 있는 이 취나물 부분은요. 나중에 저희가 이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넣기 때문에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만 일단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일단 B4에서부터 H12까지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순위하고 비고. 자,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로 범위 잡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랑 입력이 돼야 되겠죠. 얘네들을 범위를 잡아놓은 이유는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얘네들은 여기 밑에 있는 함수 문제 번호입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입력을 안 할 거고요. 지금 이 잡혀있는 이 범위 잡혀있는 부분만 입력을 하실 건데 범위를 잡아놓고 입력을 하시면 편리한 점이 엔터만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이 부분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엔터의 기능이 이제 범위를 잡았을 때 범위 안에서만 한 셀 아래로 이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셀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엔터만 누르면 그냥 이어서 쭉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입력을 하다가 여기에서 위에 거 틀렸어요. 근데 엔터를 눌렀네요. 저 위로 다시 올라가려면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잡아놓은 범위들이 다 해제가 돼 버리는데, 이럴 때는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네, Shift 엔터와 엔터를 활용해서 입력을 하신다면 조금 더 빠른 입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입력을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 지역 부분에 보시면은요, 평창, 홍천, 홍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부분들은 앞 글자를 쓰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엑셀에서 자동 완성 기능인데요. 그럼 한 글자만 쓰면 바로 입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요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더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 단가 부분, 숫자 부분 입력을 하실 때는요. 단가 부분 숫자 입력하실 때는 이 천 단위 구분기 요 쉼표 있죠. 요 부분은 입력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단위 부분은 이 KG 들어가 있죠. 요거는 입력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한 셀의 이 부분은 이제 두 줄 입력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Alt 엔터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전부 다 입력을 했고요. 자, 요 부분들은 이렇게 너비를 대충 넓혀주시면 돼요. 이 너비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넓혀주시면 됩니다. 너비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냥 보기 좋게만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다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조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진행을 해 보실 거예요. 일단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이 글꼴 굴림의 11포인트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가운데 정렬을 진행을 했었어요.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만 진행을 했었죠.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 얘네들은 다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얘는 따로 오른쪽 정렬을 시킬 거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쉼표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 문제 내용을 보시면 셀 서식은 이 5부터 이 12 영역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가 부분만 들어가게 될 거죠. 그럼 저 부분을 빼고 이 부분은 그냥 쉼표 스타일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따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넣을 겁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가 진행해야 될 거는 이 제목 부분부터 하시면 되고요. 사각형 잘린 위쪽 모서리 부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사각형이요. 삽입해 보시면 도형에 사각형에서 이렇게 잘린 위쪽 모서리가 있죠. 자, 얘를 그리실 건데 지금 B에서부터 G까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도형에서 사각형,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얘네들은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자, 얘는 세이프 형식의 도형 효과에 보시면 그림자 있죠. 오프셋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지역, 특산물, 판매 현황 입력을 하시고요. 자, 밑에 이 도형을 한 번 더 선택을 하시고 이제 홈에서 글꼴 넣어주시면 되고요. 굴림의 24, 다음에 검정, 그리고 굵게. 자, 가운데 정렬을 하실 건데 가운데 정렬은 요 둘 다 가운데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채우기는 여기 글꼴 색상 바로 옆에 표준색의 노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목 부분은 다 진행이 됐고요. 이제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만들 거예요. 자, 요 모양의 결제란을 만드실 건데요. 이제 비어 있는 부분에다가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3개 잡아주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옆에 2개, 2개, 2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위에 부분은 빠지는 거죠. 자, 얘네들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올 텐데 모든 테두리를 넣어주시고 이 부분만 조금 줄여주시면은 자, 이렇게 결제란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오죠. 여기다가 확 Alt 엔터 인 쓰시고 자, 이렇게 글씨 입력하시고 나서요. 얘네들을 범위를 잡아서 복사하실 거예요. 붙여넣기 해야 될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 홈이라는 메뉴에 붙여넣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 기타 붙여넣기 옵션 부분에 3번째 거예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게 됐죠. 이거를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그림 복사 부분은 다 된 건데 여기에서 그림 복사는 했는데요.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열머리글 부분을 이렇게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삭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다 진행이 됐고요. 이제 이 부분 잡아서 주황색 채우기 넣어야 되는데 자, 문제 보시면은 어디에 채우기 들어가 있는지가 다 확인이 되시죠? 여기랑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네 2개죠. 자, 채우기 색상 여기에서 표준색의 주황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유효성 검사 해서 H14셀에다가 자, 여기 H14셀 취남을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H14셀에다가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걸 넣으실 거예요. 자,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 특정 셀에다가 입력의 제한을 걸어두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는 뭐 사실 ITQ 엑셀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나와 있는 대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H14셀을 눌러놓고 데이터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유효성 검사가 있죠. 버튼이 위아래 2개가 있는데요. 그냥 위에 거 누르시면 돼요.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자, 이 원본 부분에다가 여기 C5에서부터 C12 영역, C5에서부터 C12 영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범위를 잡아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버튼이 생기는데, 자, 그럼 이렇게 이 상품명에 있는 내용들이 목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이거 선택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이 부분 입력 안 한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셀 서식 부분입니다. 셀 서식을 이용을 해서, 자, 이 영역에 25에서부터 22 단가 영역이죠. 단가 영역에다가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할 건데, 항상 이 셀 서식에서는 이 예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죠. 요 구분 쉼표가 들어가 있어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뒤에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부분에서는 ITQ 엑셀 기준입니다. ITQ 엑셀 기준에서는 거의 두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처럼 천 단위 구분 기호 뒤에 문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숫자 뒤에 문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건데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음, 천 단위 구분 기호 샵 콤마 샵샵 0 뒤에 큰 따옴표와 함께 추가하고자 하는 문자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숫자 뒤에 이 천 단위 구분 쉼표 없이 그냥 숫자 뒤에 문자를 추가한다. 그럼 0 뒤에다가 큰 따옴표와 함께 추가할 문자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자, 이 단가 부분 들어가야 될 게 지금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표시 형식 부분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이 천 단위 구분 기호라고 하는 거 네 번째 거죠. 요거에서 이 뒤에다가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문자 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큰 따옴표를 묶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근데 이것도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 정렬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은 G5에서부터 G12 영역에 대해서 전월 판매량으로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5에서부터 G12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이름 정의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클립보드라고 하는 거 바로 밑에 있죠.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쓰시면 돼요. 전월 판매량이라고 쓰시고 나서 엔터를 꼭 누르셔야 이름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 부분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함수 부분은 진행을 안 할 거예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함수만 따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대신에 밑에 있는 7번 부분, 이 조건부 서식은 진행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인데, 비교 연산자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엑셀을 하시는 동안에는 얘네들은 뭐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이상, 크거나 같은 거, 이하, 작거나 같은 거, 그 다음에 초과, 큰 거, 미만, 작은 거, 그 다음에 같다, 같은 거, 그리고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네들은 비교 연산자 부분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를 한번 작업을 해 보실 건데요. 조건부 서식은 사실 ITQ 엑셀이라는 거 자체가 입력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B4에서부터 H12까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대부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요. 자, 조건부 서식을 해보실 건데, 조건부 서식은 일단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B5에서부터 J12까지로 정해져 있고요. 자, B5에서부터 J12까지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조건을 넣으실 거예요. 문제를 보면 단가가라고 되어 있죠. 단가라고 하는 부분 선택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 그리고 나서 F4 버튼을 하나, 둘
눌러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조건부 서식은 특정 셀을 선택을 했으면 F4 버튼을 2번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10만 이상으로 되어 있죠. 크거나 같은 거 10만. 자, 그럼 서식에 들어가셔서 얘네들에 대해서 파랑 굵게, 굵게, 파랑.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적용이 되었죠. 여기까지가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3작업 진행을 해 보실 겁니다. 3작업 문제는 부분합 문제인데요. 3작업도 마찬가지로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복사할 거예요. 복사해서 제 3작업 시트의 B2셀, 3작업 시트의 B2셀에다가 자, 이거 복사해서 3작업 시트 B2셀에다가 엔터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너비는 이렇게 대충 넓혀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너비는. 그러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해주시면 됩니다. 정렬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합이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부분합이라는 기능 자체가 그룹별로 요약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룹별 요약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수행을 해줘야 합니다. 정렬을 반드시 먼저 수행을 해줘야 하고요. 부분합은 저희가 총 2번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부분합에서는 그룹화할 항목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룹화할 항목은 내가 정렬을 했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렬했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항목을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부분합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실 건데요. 부분합 작업을 하실 때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이렇게 누구누구의 평균, 누구누구의 개수, 누구누구의 합계 이런 식으로 진한 글씨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렬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출력 형태에서는 지역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횡성, 홍천, 평창 이렇게. 자, 그럼 IDQX에는 거의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렬해야 될 필드명을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왼쪽 히읗기역이라고 하는 거 내림차순 정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횡성, 홍천, 평창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정렬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상품명이었으면 상품명을 누르고 히읗기역 누르시면 되는 거고 단위였으면 단위를 누르고 히읗기역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렬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렬을 했으면 이제 이 범위를 잡고 이제 부분합을 진행을 하실 건데 부분합은 총 2번 수행한다 그랬죠? 이 2번 부분합을 수행할 때까지 부분합을 이렇게 2번 수행할 때까지 지금 잡아놓은 범위는 그대로 두실 거예요. 자, 데이터에 보시면 부분합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작업을 하실 건데요. 자, 일단 처음에 상품명의 개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첫 번째 부분합에서는 그룹화 항목을 지정한다 그랬죠. 그룹화 항목은 저희가 정렬했던 대상, 지역을 가지고 정렬을 했죠. 그럼 지역이 되는 거고요. 자, 상품명의 개수입니다. 당월 판매량은 필요가 없죠. 필요한 항목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부분합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게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어,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품명에 대한 개수죠. 사용할 함수는 개수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바로 부분합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자, 바로 부분합 들어오셔서 이번에는 당월 판매량의 평균입니다. 자, 그룹화 항목은 첫 번째에서만 지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두실 거예요. 두 번째 구할 거는 평균을 구할 거네요. 평균이고 상품명이 아니라 당월 판매량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라고 돼 있어요. 지금 하는 건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이죠.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출력 형태에서처럼 평균 개수 두 개가 다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지금 마지막에 구하고 있는 평균만 나오게 돼요. 기존에 구한 개수는 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 부분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부분합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자, 부분합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난 거고요. 마지막으로 윤곽 부분, 자, 개요 부분이죠. 2021 버전은 개요라고 나오고요. 2016 버전에서는 윤곽이라고 나와요. 자, 이걸 지울 건데요. 얘는 이 부분합 바로 왼쪽에 보시면 그룹 해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개요 지우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개요 옆에 나와 있던 게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3작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프, 차트 부분 진행을 해 보실 건데 차트 진행을 하실 때 이 1작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범위를 잡아야 합니다. 그럼 이 범위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실 건데요. 일단 제목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제목에 보시면 평창이랑 홍천 지역만 들어갈 겁니다. 평창, 홍천만. 그러면 횡성이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는 거죠. 횡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저거를 빼고, 그러니까 횡성만 빼고 잡을 거란 얘기고, 실제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 항목, 이렇게 문자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항목이라 그러고요. 여기를 범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게 계열이에요. 자, 항목하고 계열을 보는 건데 얘네들이 실제로 내가 잡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취나물 곤드레, 이거는 상품명이죠. 상품명이고 그다음 단가랑 당월 판매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럼 단가하고 당월 판매량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잡아야 될 거는 상품명과 단가, 당월 판매량만 잡을 거란 얘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횡성이라는 거를 빼고 잡을 거란 얘기예요. 자,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처음은 제목부터 잡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횡성을 빼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기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단가 부분, 그 다음은 당월 판매량 부분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이제 요 두 개죠. 두 개 붙어 있으면 같이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횡성이라는 것만 빼고 다 잡게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삽입해 보시면 차트 첫 번째 거 2차원 묶음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차트가 나왔죠. 자, 요 밑에 나와 있는 항목 부분이랑 요 계열 부분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에 혹시라도 뭐 계열 1번, 계열 2번 뭐 이렇게 나왔다면 이 부분에 계열 1번, 계열 2번 이렇게 나왔다면 범위가 잘못 잡힌 거니까 다시 잡으셔야 돼요. 차트를 선택하시면 위에 차트 디자인 부분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 차트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새 시트에 제4 작업이라고 쓰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실 거고요. 자, 그럼 4작업 시트가 이제 1작업 왼쪽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밑에 보시면 주의 부분 시트명 순서가 차례대로 1, 2, 3, 4작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4작업이라는 걸 눌러서 끌어다가 3작업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기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끌어다가 놓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조건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작업을 하실 건데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1, 2, 3번 부분까지 다 진행이 되신 거예요. 1, 2, 3번까지 진행이 다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 이제 하나씩 하나씩 4번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4번부터 차트 디자인 도구. 자, 차트 디자인 도구,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 맨 왼쪽에 보시면은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아웃은 3번으로 할 거고요. 스타일은 바로 여기 중간 부분에 있죠. 스타일 1번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4번은 됐고요. 이제 영역 서식인데요. 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차트 영역이라고 뜨죠. 차트 영역이라는 거를 선택 클릭 한번 해주시고 홈에서 글꼴
굴림에 11포인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채우기 효과는 이 서식에서 넣으시면 편해요. 서식에서 채우기 효과 파랑 박엽지. 자, 여기 도형 채우기에 보시면 맨 밑에 질감이라고 있죠. 이 중에서 요 파랑 박엽지라고 하는 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된 거죠. 그 다음은 그림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은 요 가운데 부분이 그림 영역인데요. 여기를 선택을 하셔서 채우기 흰색 배경1 넣어주래요. 그럼 채우기에서 테마색의 첫 번째 거 흰색 배경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5번까지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제목 서식인데요. 차트의 제목은 글꼴은 굴림의 굵기 20. 근데 저희가 아까 전체적으로 굴림이라고 차트 글꼴을 넣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홈에서 이 굵게 하고 20포인트만 넣으면 되겠죠. 굴림은 되어 있으니까 크기는 20에 굵게 이렇게 넣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배경 1 그리고 테두리가 들어가야 돼요. 서식 부분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번 하고요. 윤곽선 자동을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됐고요. 이제 7번 부분부터 보면 되겠죠. 당월 판매량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할 겁니다. 이거 차트 종류 변경하실 때는 그냥 요 차트 막대 아무거나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혼합입니다. 혼합으로 하시는 거고요. 내가 바꿔야 될 거는 당월 판매량입니다. 그럼 당월 판매량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이 차트 나올 때 거의 똑같아요. 꺾은 선형의 네 번째 거입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실 거고 그 다음에 보조축 지정해야 되죠. 보조축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변형이 됐죠. 자, 계열에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자, 이 꺾은 선형을 누르셔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시면 계열 서식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앞에 있는 채우기 및 선 부분 누르시면 여기 표식이라고 있죠. 그리고 표식 옵션이라는 곳을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기본 제공 부분 누르셔서 마름모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0으로 엔터 꼭 눌러주세요. 1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블 값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한번 누르면 다 선택이 되는데 한 번 더 얘를 누르시면 얘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됐고요. 눈금선은 선 스타일은 파선, 그러니까 이 눈금선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자, 여기 파선으로 되어 있죠.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말하는 건데요. 자, 요 눈금선 선택을 하셔서 위에 도형 윤곽선 부분에서요. 대시 부분을 네 번째 거 파선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선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 나머지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바꿀 게 없죠. 네, 숫자 다 맞고요. 요 밑에 0, 1까지 맞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좀 다르죠. 500으로 되어 있어요. 단위가. 여기가 이제 보조축인데 단위는 저희 거는 5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거는 1000으로 되어 있죠. 단위가. 그리고 최대값도 4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을 누르시면 자, 이 축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하시면 돼요. 최대값 4000, 그 다음에 단위 기본은 1000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보조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작업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 출력 형태의 이 부분에는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선 들어가 있고 밑에도 선 들어가 있죠. 근데 저희 거의 차트는 안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축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서식에서 윤곽선 그냥 자동 눌러주시면 돼요. 이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항목축을 선택을 하셔서 마찬가지로 윤곽선 자동, 여기 옆에 보조축 선택하셔서 마찬가지로 윤곽선 자동. 자, 그럼 이렇게 선 들어간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번도 다 됐고요. 이제 범례명을 변경해야 됩니다.
범례명을 변경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 이 차트 범위 잡을 때 항상 Alt 엔터로 이렇게 줄바꿈 한 부분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만들어지면 줄바꿈 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두 줄로 나옵니다. 근데 출력 형태에서는 한 줄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차트 아무 데서나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에 가시면은요. 당월 판매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바꿀 거죠. 이걸 누르셔서 바로 위에 편집. 자, 여기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당월 판매량 단위 EA라고 하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도형을 넣으실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도형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 도형인데 이 도형 차트에 들어가는 도형은 거의 뭐 똑같아요. 삽입에 도형 부분에 보시면 맨 밑에 설명선 부분인데 모서리가 둥근 거죠. 이걸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도형을 만드셨으면은 똑같아요. 요거는 항상 채우기 자동, 윤곽선 자동 넣어주시고요. 저희 아까 차트 글꼴이 굴림에 11포인트였고요. 글꼴 색상은 자동으로. 그리고 둘 다 가운데 정렬. 요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최저 판매량이라고 쓰실 거고, 이 화살표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옮겨져 있잖아요. 이 주황색 동그라미 부분이 도형 조절점입니다. 얘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이동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도형까지 넣으셨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요 선 넣는 부분까지 작업이 다 끝났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차트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